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 결과물들을 대강 요약을 해보면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뭐 원전 이 정도. 자, 요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월요일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월요일 오전에 장 시작과 함께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는 요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모더나 국내 생산, 국내 위탁 생산하는 거, 요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시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뻥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일시적인 이제 재료 노출이니까 뭐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쯤에서 시작한다면 배팅을 해서 상승폭을 노리는 건 가능할 건데, 이렇게 이제 mRNA 관련 종목들이나 삼성과 관련된 바이오 회사들이 시가에 갭을 너무 많이 준다면 갭 주고 장중에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주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제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종목들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연제약이고,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 있고, 그 외에 여기 있죠? 요거 아미노로직스하고 아이진하고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있었죠. mRNA 관련 종목들이죠. 그 중에 이제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연제약 한번 보시면 요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한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선 딱 지켜줬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매수하기가 가장 적합한 그런 시점에 한번 왔었죠.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면 월요일 날 시가에 이제 이렇게 갭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갭이 이렇게 너무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아니면 요쯤 이렇게 떠가지고 시작해버리면 이렇게 쭉 빠져요. 그죠? 일시적인 재료 노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지난주에 미리 사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노리고, 수익을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요 격언이 있잖아요. 생선과 주식은 금요일 오후장에 사라. 그러니까 시장이 마칠 때쯤 되면은 이게 좀 헐값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빠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미 사놓은 사람들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죠. 서린바이오도 보면 이게 3월선 반등이 이렇게 뚜렷하게 없어요. 그죠? 장중에 조금씩 반등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잡았었고, 여기서도 한번 잡아서 매매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오후장에 이렇게 매수를 한번 했어요. 매수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에 너무 큰 갭을 주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적절한 타점이 이미 온 거예요. 이걸 내가 못 샀다. 그런데 이런 뉴스, 호재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산다. 그런데 갭이 많이 떴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 보시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이런 보합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볼 만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장중에 올라가는 걸 노리는 그런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뭐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요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리가 아주 좋아요. 그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뚫고 가면서 조정을 했죠. 자, 요런 지점이 매수의 첫 기 포인트가 되죠. 우리는 항상 요런 지점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또 월요일, 이것도 이제 같은 테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전에 이제 너무 크게 상승을, 이제 시가를 이렇게 번쩍 띄워서 이렇게 시작하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라인에 왔을 때 조금씩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반도체랑 노란색으로, 여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관심 가져야겠죠.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에
19조 원 정도 증설, 공장 증설이 예약돼 있고, SK도 3조 원 정도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지아를 방문했죠. 요거는 이제 이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한미 정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가시화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 반도체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여전히 대덕과 덕성,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하락해 줬잖아요. 자, 요럴 때 매수 포인트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세가 눈에 띄죠. 요걸 한번 볼게요. 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중국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 폭의 비트코인 시세의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 안 해도 될 거를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찬물만 끼얹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죠. 금융안전발전위원회 비트코인 채굴하고 거래에 이걸 타격하겠다. 강력히 좀 단속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쓰는 걸,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탈중앙화 정책을 벗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심지어 달러의 주도권을 위안화로 가지고 오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래되는 거는 중국의 화폐 장악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하라, 정부에. 이렇게 하면 중국 자본들이 좀 빠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거 차트 한번 볼까요? 요거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상승폭이 크긴 했지만 지금 이 고점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8천만 원이 넘어갔죠. 8,19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천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반토막 난 거죠. 이제 반동갈이 났습니다. 자, 이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죠. 꽤 견고해 보였던 요런 지지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죠? 다 깨버리고 내려와서 지금은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예단하기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바로 직전 저점이었던 요 지점 있죠. 요때 이제 중국 뉴스가 팍 나왔던 날이 하락 꼬리가 딱 달렸는데, 요거마저 깨버렸어요. 그죠? 이제 어디까지 깨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고,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또는 삼중바닥을 만드는 또는 횡보를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돼야 이제 다시 한번 관심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자주 이야기하는 도지코인도 뭐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예요. 급격한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제 이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뉴스 보면 2030 세대가 벼락거지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동산도 못 사니 비트코인이라도 올라타자 하는데 지금은 올라탈 때가 아닌 거죠. 자,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바닥이 나오고 횡보가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하락세가 엄청나요. 그냥 내려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샀다면 그냥 반토막은 한순간이죠. 지금도 이것도 보면 여기 54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이것도 불과 며칠 안 돼요. 한 열흘 만에. 오르는 건 몇 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데 빠지는 거는 불과 1, 2주 만에 이렇게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자금들은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좀 봐야겠죠.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좀 이동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디지털 화폐 시장에 있는 관련 종목들의 상한가도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죠. 지난 목요일에 봤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회사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컨소시엄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제 회사들이 선정이 될 거고, 그러면 관련주들이 이렇게 뛰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 잘 관찰해 보시고요. 이 중에 뭐 종목 한 두 개만 한번 볼까요? 상한가 나온 KCS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전 고점 물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여기 라인에 지금 10,000원에 끝냈는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런 지점 오면 맞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을 뚫어주고 나면 이후에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KCS 말고 KCT 한번 볼까요? 이거 KCT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해 볼만 하겠죠. 요거는 이렇게 뚫었어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 많은 지점들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다 수익권에 와 있고, 이익 실현을 하려는 일부 물량의 조정 현상이 있은 뒤에 재차 이렇게 되튀는 현상 기대할 수 있겠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되튀는 그런 현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렸다가 매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네트도 많이 뛰었네요. 요건 아직 전고점 물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기 전까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뭐 시장의 주력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그 외에 이제 해운주의 HMM이나 뭐 지하화, 보복 소비, 메타버스 상장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개별 이슈로 좀 남아 있고, 그리고 큰 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월요일에 매매할 종목들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종목,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매매를 하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를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보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월요일에도 안전하고 그리고 꾸준하면서 욕심은 좀 버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